세 번째 질문은 홍콩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 그 관련해가지고 자격증이 필요한지를 여쭤봤어요. 근데 두 분 다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연 씨는 한국에서 이제 요가 강사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을 하셨던 거죠? 네, 저는 2012년에 요가 자격증을 취득을 먼저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필요한,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다양한 또 요가 종류가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플라잉 요가라든지 뭐 윌 이렇게 도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윌을 통한 뭐 도구를 통한 필라테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격증과 워크숍을 제가 워낙 배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는 이제 제가 홍콩에서는 이제 원하시는 게 플라잉을 하시는 분을 더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저보다 먼저 오신 그 요가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한국인 요가 선생님 한 4분 정도? 근데 그분들은 또 플라잉 요가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네, 마침 또 저는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왔었어요. 근데 또 오면서 또 느낀 점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너 어디서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은 사실 요가는 국제적인 거거든요. 그럼 뭐 어디서는 뭐 인도에서 땄다 그러고 어디서 뭐 홍콩에서 땄다는데 저는 그냥 한국에서 취득을 했다고 하는 게 약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막상 여기 오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 끝에 일을 병행하고 이제 쉬는 날마다 이제 그 스케줄 맞춰서 네, 요가 그 큰 그 브랜드 네, 거기서 네, 다시 국제 요가 자격증을 네, 또 추가로 취득을 했죠. 네, 네.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홍콩 와가지고도.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태윤 씨는 어떻게 뭐 홍콩에서 네네. 특별히 자격증을 따로 취득을 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은 홍콩에서는 취득한 게 좀 더 있어요. 한 4개 정도 더 있고요. 여기 와서 이제 홀로핏을 가리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홀로핏 가리키면 홀로핏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뭐 TRX라고 이렇게 하는 운동 기구 있어요. 그것도 저는 자격증 여기서도 땄고, 그리고 뭐 스트레칭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도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 땄고, 그리고 이제 무에타이를 제가 할 줄 아는데 조금 더 아예 강사로서 무에타이 자격증이 필요하면 저희가 무에타이도 가리킬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여기서 현지에서 무에타이도 자격증도 땄어요. 근데 일단은 홍콩에 만약에 취업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한국에서 기본적인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지도사라고 해서 보디빌딩 자격증이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인정을 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무조건 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단법인에서 이제 뭐 발급을 하는 교육증이라든지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워킹 비자를 받기 좀 수월하세요. 사실 이제 그런 게 많이 부족하게 되면 워킹 비자를 이제 신청을 했었을 때 조금 더 부족하다고 좀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네. 근데 홍콩에서 네. 어떻게 광동어 하세요? 처음엔 몰랐는데 네. 이제 수업하면서 회원분들이 알려주세요. 간단한 거. 네. 네. 응거이? 네, 그거는 뭐 네. 걸어다니면서 하고 네. 모이시 이거랑 모이시 네. 이거랑 뭐 만말레이 뭐 오. 시우시우 뭐 네. 이런 것들 네. 네, 이제 간단한 거. 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얘기해주면 이제 회원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네. 배우고 있습니다. 네. 태윤 씨는 저요? 저는 그러니까 숫자 세주는 거, 물론 영업적인 것도 있어요. 막 가리키면서 광동어 하는데 제일 여기서 팁은 그게 중요해요. 공헤이 파초이, 삼승 시생, 산타이 기농, 얀뿐 만냉, 오헤이 산초이. 네,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문화가 이렇게 포켓몬이를 줘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쏠쏠할 때가 있어요. 사장님 계속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사장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 딱 얼굴만 보면은 공헤이 파초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제사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약간 애교 부리면서 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거 이제 열심히 좀 암기하고 배우고 네 그렇게 이제 홍콩의 삶에 좀 적응을 해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홍콩에서 취업 후 실질 소득이 늘었다. 한국하고 비교해서. 근데 두 분 다 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늘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프리랜서의 그 직업의 성향이 강해요. 트레이너가.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한국보다는 이쪽이 물가가 좀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퍼스널 트레이닝에 대한 단가 자체도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요. 네,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면 진짜 열심히 하면 홍콩 팀에서는 억대 연봉을 가져가는 트레이너들도 있어요. 오. 그래서 저는 그렇진 않지만 열심히 자리를 잡아서 한국보다는 열심히 한 해보다 보면 이제 저도 열심히 좀 실질적으로 소득은 한국보다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제 예비 신부가 한국에서 저랑 떨어져 있는 지 2년 반 정도가 됐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 이제 미래의 가장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 안정적인 제 직업이 사실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지금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제가 만약에 퍼스널 트레이닝의 멤버가 좀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저의 수입은 좀 줄어드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영업자처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한국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여기서 열심히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소득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높아서 그거를 열심히 저는 이제 저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홍콩에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아예 여기서 혼인 신고를 해버렸어요. 홍콩에서 먼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식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놓인 상태. 어찌됐든 간에 헤어지려면 여기서는 이혼을 해야 되니까. 그 연봉이면은 네. 결혼할 만하다. 아, 아직은 근데 제가 뭐 연봉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열심히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억대 연봉도 가능하다. 소연 씨는 네. 어떤가요? 뭐 한국이랑 비슷한 시스템이고요. 시세가 높은 만큼 월급도 높은데 집세라든지 뭐 지출 같은 게 그만큼 많다 보니까 홍콩이 네. 숨 쉬는 비용이 좀 높아요. 그렇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득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빠듯하게 했어도 나중에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제 스스로의 그 커리어나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다짐한 게 네, 좀 돈 모으는 건 나중에도 해도 되니까 네, 제 자신한테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네, 운동을 이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많이 먹더라도 직접 슈퍼마켓에 가서 뭐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사서 집에서 좀 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에 식비를 쓰고 있고요. 배우는 곳에 네,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그 요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뭐 돈을 많이 지출하시나요? 네, 거의 한 50%는 네, 50% 나요? 네, 네, 와. 네, 네. 소득의 50%를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게 자격증이 만약에 자격증 하나가 있으면은 한 뭐 200~300 정도 해요. 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워크숍 뭐 있다 유명한 선생님 온다. 그러면 또 거기에도 이제 워크숍 뭐 몇십만 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기존 또 회원권이 있고 네 그렇게 다달에 나가고 만약에 거기서 같은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베이징에서 가르친대요 갑자기 네 그 한 파트를 그럼 또 거기를 가기 위한 또 이런 아 그러면 홍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뭐 다른 나라로 퓨어 요가가 이제 상하이도 있고 베이징도 있고 이제 홍콩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한다 하면은 그 중간에 그것만 못 들을 수 없어서 네 그래 대단하시네요.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빛을 발합니다. 두 분 다 이제 홍콩에서 굉장히 멋지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필살기 있나요? 이제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니까
사실 한국이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엄청 정성을 더 많이 들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그랬었는데 이제 제 PT 회원의 수업이 끝나면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찍어 놓고 마지막에 동영상을 모아가지고 그동안 수업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운동 영상을 줘요, 보내드려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나 혼자서 운동할 거야 이러고 PT를 그만두셨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와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서 노하우라는 거는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뭐 시각, 청각, 촉각에 대한 건 조금 떨어져요. 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영어로 티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더 진심으로 이렇게 센시티브한 걸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광동어나 영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걸로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게 한국 분들이 홍콩 분들보다 한국 분들이 좀 정이 많고 좀 가족같이 생각하는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가 그 수업 안에 그 외적인 뭐 그 전이나 뭐 그 후에 뭐 더 안부를 더 묻는다든지, 네, 뭐 정말 사소한 거예요. 정말 뭐 과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터치 하나, 네, 그냥 눈빛 한 번 봐도 네, 쑥 웃어주시고,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요가를 시작한 동기가 제가 워낙 허리가 안 좋았었어서 네, 장시간 앉아있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파서 요가를 한 케이스처럼 이제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프시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네,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한국적인 요소를 문화든지 뭐든 가미를 하시는 게 있나요? 사실 제가 왔었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색다를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제가 이제 해병대 의장대 출신인데 오, 멋진 해병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대식의 훈련 방법을 적용을 한 클래스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막 짜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게 코리안 밀리터리 클래스라고 해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TVB 그리고 방송을 한 3번 정도 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메인 방송이잖아요, TVB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트레이너로서 좀 소개도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오와이어 이렇게 딱 맞추고 여기서 총을 돌리게 하진 않지만 같이 이렇게 발차는 것도 맞추고요. 그러니까 의장대가 이렇게 기수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진 행동을 많이 해요. 제일 각이 네, 잡혀 있잖아요, 의장대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진짜로 여기서 목재소에서 그 나무를 갖고 와서 그거를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목봉 체조를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예, 뭐 가라고 해도 가기 싫어하는 군대인데 여기서는 네. 돈 내고 그 훈련을 받는 거네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저쪽에 이제 우드가 있어요. 저기요. 네. 오. 근데 실제로 이제 저 우드를 가지고 저게 그 목봉 체조 하는. 맞아요. 그 저거를 제가 2개 정도 세팅을 해서 네. 실제로 목봉 체조도 시키고 오. 그리고 이제 군대처럼 조끼도 만들어서 네. 하고. 태현 씨 대단합니다. 아니, 한국의 군대 문화도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 근데요, 이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또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좀 전복을 시키니까 좀 반응이 좀 좋고 그 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색깔을 더 입힐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은 홍콩에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 김소연 씨, 이태윤 씨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더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